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주목과 남들 이상의 관심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걸 견디기 힘듭니다.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호였죠. 원종건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 들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하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인데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원정권 씨에 대한 미투 내용이 네. 이 사실관계가 뭐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는 거는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다만 이 피해 여성이 올린 글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세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뭐 아예 뭐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든지 뭐 전혀 신빙성이 없다든지 네네.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더욱 원 씨와 이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신속한 대응을 네. 했던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위기관리의 정석이라고 하면 사실 신속하게 그리고 정직하게일 텐데 네네. 이 신속함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을 했다면 이 정직하게의 부분은 어땠나. 뭐 정직이 뭐 100% 정직이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진정성은 보여줘야 하는 건데 네. 오늘 이 원 씨 기자회견 내용이 과연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렸을까? 그거는 저는 좀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실 아무리 뭐 말뿐인 사과를 하더라도 네.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보통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드린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넘어갔고요. 또 내용 중에 이 사랑하는 여성이었다라면서 약간 감성이 호소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얼핏 들으면 마치 그 당시 일들이 사랑하는 사이에 합의하에 또는 최소한 그 여성의 무기나에 벌어졌던 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 좀 아쉬움이 들었고 또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서 이제라도 뭐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같이 고통받아보자 끝까지 뭐 이런 이야기신지 잘 해석이 안 됐어요. 설득이 잘 안 그래서, 되는 예, 그런 그래서 내용이었다. 아마 피해 여성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과거 일이니까 용서하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기자회견 내용이 참 해석하기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원정권 씨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했다. 네,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밝혀졌을 때 이 네. 말과 사실관계를 일일이 또 대조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오늘 하신 말씀을 다 책임질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오늘 말한 것 중에는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억울하다는 취지죠. 예,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것인지 또 뭐 국민들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감사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고 짧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이야기인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네. 길게 얘기하셨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성들은 그러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본인이 그때 행사를 했어야지 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가 침해했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지 네. 너는 왜 그때 행사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누가 침해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왜 행사하지 않았냐를 자꾸 따지면 안 돼요. 그럼 피해 여성 2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예. 뭐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시선은 가해자한테 가야 되는데 항상 피해자한테 시선이 가 있는 이런 상황. 정상근 기자는 기자회견 어떻게 보였어요?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원종건 씨 본인이 부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피해 여성이 뭐 거짓말을 했다라거나 좀 그런 뉘앙스도 풍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좀 우리 사회가 좀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는 비교적 빠른 결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당장 그 인재 검증 시스템이 허술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그렇고 항상 인재 영입한 후에 어떤 탈이 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근데 민주당은 또 항변합니다. 이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다. 이 영역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합니다. 그런데 당직에 영입인재 자격이라는 당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당 내에서 시간을 들여서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무 심지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네. 소위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번에 영입한 케이스들을 쭉 보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첫 번째는 없었고 특별히 또 원종건 씨 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평판조회를 조금 널리 했으면 미리 다른 분들과는 달리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중에 저도 알게 됐는데 네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평판조회라도 좀 꼼꼼히 했으면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사실 굉장히 내밀한 영역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좀 어렵긴 한데 그나저나 민주당이 계속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도 그렇고 정봉주 전 의원 뭐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고 이번에 원종건 씨까지 민주당 입장에서 꽤 아픈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래서 더 신속하게 네네. 하루 만에 대처를 했다고 보이긴 하는데 사실 아프면 아플수록 정면 돌파를 네.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사실 뭐 민주당이 계속 그런 방식을 취해오긴 했지만 원 씨 개인의 일로 이제 치부를 해서 네. 이제 꼬리 자르기식으로 가는 모양새를 이제 취하셨는데 이왕에 이게 문제가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반성의 계기로 삼는다든지 이런 논평이나 정책 같은 걸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민주당은 그냥 얼른 총선 전에 얼른 소나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인재영입 얘기 나온 김에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이 13번째 인재로 이수진 전 판사를 영입했고요. 이탄희 전 판사도 얼마 전에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는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어요. 뭐 판사들이 이렇게 법복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국회로 진출하는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어쨌든 뭐 판사들로서 재직을 하면서 뭐 어떤 부분에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느꼈고 그래서 네. 이제 국회를 들어가서 사회를 좀 바꾸기 위한 뭐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네. 제약할 수도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그 직전까지 바로 이제 판사까지 근무하다가 아마 네. 기자도 항상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항상 그 현직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곧바로 얼마 안 돼서, 정치권에 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어요. 이제 기자 사회에서는 좀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거고 네. 뭐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전까지 뭐 중립적인 잣대에서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던 직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좀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좀 법복을 벗은 지 1년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좀 다른 맥락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수진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까지 부장판사로 근무를 했었고 네. 또 장동혁 판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까지 그렇죠. 그 재판을 직전까지. 하다가 네. 전두환 온- 재판하시던 네, 전두환. 온 경우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같은 비판의 화살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되나 이게 좀 어려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맥락에 따라서 뭐 개별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감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정치도 전문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막스 베버가 했던 것처럼 정치인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 감각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정치를 통해서 스스로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소명감을 가진 분들이 정치에 계속 맑은 물을 대는 건 좋은데 그런 분들이 또 한국 정치를 얼마나 바꿨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크게 바뀌었나 하는 질문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판사가 됐든 어느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건 간에 저는 정당이 네. 당 내에서 실제로 그런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갖춘 정치인들을 잘 양성해내는 것, 뿌리를 튼튼히 하는 그런 정당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근본적 해결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당에서 각자 영역에서 어떤 뭐 경력이 있고 성과가 있었던 분들을 영입해서 뭔가 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과연 제대로 활용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남는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이번 명절 직전에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영선 기자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벌써 몇 번째 묻는 건지 검찰 인사도 그렇고 상가집 소동도 그렇고 네. 세 번째인가요? 아무튼 지금 크게 붙었는데요. 너무 자주 붙어서 또 헷갈리실 네. 수도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이성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냈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그대로 기소를 안 한 게 아니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를 받고 불구속 네. 기소를 했고요. 이게 23일입니다. 이게 설 연휴 전날이고 네. 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나기 바로 직전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최 비서관이 기소 쿠데타라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쓴 입장문을 냈고 네. 그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서 사실을 보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거를 윤석열 총장에게도 좀 더 늦게 보고를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네. 윤석열 패싱 아니냐 이른바 이런 패싱 아니냐. 예, 네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싸움이 계속 격화된다고 하나요? 여러 각도에서 일들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야당은 이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복 인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패싱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뭐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 최강욱 비서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게 공소를 할 만한 사안이냐를 좀 봐야 돼요.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최강욱 비서관이 2번 언급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한 번은 허위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라는 것으로 언급됐고, 네.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이 두 번째 허위 인턴 증명서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허위 문서 작성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당한 발급권자가 발급을 했으면 허위 문서 작성죄는 성립이 안 돼요.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거든요. 근데 최강욱 비서관은 정당한 발급권자였단 말이죠. 본인이 발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허위 문서 작성죄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업무 방해로 기소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발급권자가 허위 문서가 아닌 것을 발급했다고 해서 업무 방해로 기소를 하는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이나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공소권을 남용해서 공소권이라는 걸 가지고 보복성 공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저는 같이 짚어줘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쏙 빼고 보복 인사다라만 얘기를 하면 이거는 편파 중계죠. 어떻습니까, 정상 기자? 저도 신장식 변호사 의견에 동의라는 편입니다. 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자꾸 뭐랄까요? 원칙과 일종의 관습이 계속 혼재가 돼서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검찰에서는 뭐 어쨌든 뭐 감찰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검찰에서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그 결재권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어쨌든 이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불만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좀 그런 모순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법과 법이 부딪혀요. 대검은
다들 네네.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대검 이런 상황 자체가 국민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요. 그런데 그 업무방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인턴 뭐 허위 발급 이거 가지고 윤석열 총장 이름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좀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일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 최근 네. 그 검찰의 공소장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겸심 씨나 이렇게 검찰 공소장 보면 네. 굉장히 풍부합니다. 공소장이 풍부하다는 건 어떤 뜻이죠?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냥 딱 쓰거든요. 네네. 뭐 허위 문서를 발행하여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네. 공소장에 이 문서로 뭐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경심 씨에게 그 최강욱 비서가 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뭐 네.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게 막 나와요. 공소장에 이렇게 상세하고 풍부한 공소장이 나오는 것도 정말 낯선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공소장을 쓰는 이유가 뭘까? 저는 증거를 다 바깥으로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공소장을 통해서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최근 공소장 네. 정말 낯설거든요. 좀 이런 식의 태도는 이거 공소권 남용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그나저나 법무부가 어쨌든 감찰을 할까요? 1차 권한은 대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기사라면은 지금 기사라면. 네, 기사라면 네. 감찰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네. 좀 더 이제 그래도 여론의 향배가 어떨지 약간 결국은 촉각을 여론. 세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네. 검찰이 강자였거든요. 예. 그 학살이라는 뭐 어떤 일각의 비판을 받았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약간 국민들이 넘어가졌던 거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폭주한 어떤 기관차로 봤던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감찰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검찰의 약자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느껴질 수 그런 있어서 상황도 이런 볼 부분을 것이다.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선 기자,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